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손흥민 선수와 미토마 선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놀라운 경기력을 뽐내며 이번 시즌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 팀의 성적, 그리고 현지에서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특별한 플레이 스타일과 최근 득점 기록에 대한 분석도 준비했습니다. 나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올 때 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년 발전하면서 이제는 리버풀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그가 EPL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변형된 스트라이커 같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선취골을 가져가고 팀의 승리를 선물하자 아직까지도 영국 현지에서는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프리미어리그 3호국이 선정하는 경기 MVP에 선정된 데에 이어 또다시 2주의 베스트 11뿐 아니라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수상이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벌리전 해트트릭, 본머스전 100분 대역전극의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아스널 원정에서 멀티골과 함께 리버풀전 선제골까지 4경기 6골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팀의 3승 1무를 이끈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현재 손흥민 선수의 이달의 선수상 수상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교체당한 직후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영국 현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영국의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기자 골드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 개인 컨디션의 이유로 훈련을 제대로 참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경기 직전까지 손흥민 선수는 컨디션 난조로 경기 참가가 불투명했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공격수 브레넌 존슨까지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되자 부상을 참고 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타구니에 계속해서 아이싱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분석하며 이것은 스포츠 탈장으로 서해부 영역의 하복부벽이 찢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탈장으로 고생했었다고 밝힌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끝낸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그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절대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없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재발이라기보다는 아직 수술 부위가 완치가 안 된 상황에 자나 아스널과 리버풀 2연전에서 오직 승리를 위해 몸을 던져 통증이 심해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10월 A매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베트남 같은 나라와의 경기에서 제발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고 한국의 보물인 그의 체력 관리와 컨디션 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그동안 정형화된 스트라이커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수비수들이 그를 막기 어려운 이유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리버풀의 심장으로 불렸던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끝나고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팀이 패배한 것이 심판의 일방적인 판정 때문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하며 이제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런 심판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심판협회는 지난 리버풀의 득점을 취소시킨 것에 대해 오심을 인정하면서도 리버풀이 레드카드에 대해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제라드에게 실점 장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결국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았는데요. 제라드는 손흥민 선수가 현재까지 8년 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그는 매해 발전하고 있으며 예전에 그를 처음 봤을 때는 폭발력이 있고 양발을 잘 사용하는 그저 수많은 잠재력 있는 윙포워드 중 한 명이라 생각했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난 후 그가 페널티킥을 차지 않고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라서는 과정을 지켜보며 굉장히 놀랐었고 이번 시즌에는 포지션을 최전방 공격수로 바꾸고도 적응이 필요 없이 득점을 넣는 것을 보며 그가 얼마나 뛰어난 축구 선수인지 재능 있는 선수로 여러 가지 옷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놀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손흥민은 대부분의 공격수와는 다르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플레이가 인상적이라 언급하며 수비수 입장에서 가장 막기 힘들고 골장면에서도 2명의 월드클래스 센터백을 완벽히 농락해버리며 득점하는 것은 그가 지금 30살이 넘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계속해서 롱런할 수 있는 이유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라드는 이어 그의 포지션 변화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거쳐가며 센터포워드에서 많은 골을 기록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생각난다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제라드의 분석과 다르게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이나 놀라운 점을 바로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와 끊이지 않는 전방 압박이라 분석하였는데요. 손흥민은 끝없이 전진하며 리버풀의 빌드업을 방해했고 적극적으로 동료들에게 손짓하며 리버풀 수비수들의 긴장 상태를 극도로 올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상대 키퍼 알리송에게까지 적극적으로 달려가 롱킥을 유도했고 결국 공의 소유권을 토트넘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하며 몇 번의 턴오버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그의 전방 압박이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극한의 전방 압박을 진행하면서도 체력적으로 이상을 느끼지 않고 중요한 순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한순간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골장면 히샬리송이 손흥민에게 준 패스는 일반적으로 왼발을 사용하지만 그는 오른발로 반박자 빠르게 전달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타이밍으로 키퍼를 속였지만 때로는 같은 팀 동료까지 속여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패스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엄청난 순간 스피드를 보여주며 리버풀의 수비 2명 사이를 돌파하며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패스의 타이밍과 수비의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골의 궤적과 각도를 보아들 때 손흥민만이 완성할 수 있었던 슈팅으로 엄청난 기술이 유였던 장면입니다. 실제로 지난 아스널전에 이어 또다시 원터치로 각도를 돌려놓은 멋진 슈팅을 완성시키자 영국 현지에서조차 손흥민의 득점 공식이 변하고 있다며 이전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페널티 박스 밖에서 더욱 집중 견제하며 막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박스 안에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발끝 감각을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는 이번 주말 있을 루턴타운 원정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이번 시즌 승격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약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는 리그 17위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또다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는 한국으로 날아와 A매치 10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과 튀니지와의 경기 그리고 10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 16일과 11월 21일 중국과 있을 월드컵 2차 예선에 나선 이후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게시판의 다음 소식은 맨유와 맨시티가 동시에 미토마를 노리고 있다. 스페인의 피차헤스는 5일 한국 시각 맨유와 맨시티가 1월 이적 시장 미토마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1년 8월 브라이턴으로 이적한 미토마는 한 시즌 임대를 거쳐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DPL에 입성했다. 그는 첫 시즌 EPL에서 33경기에 출전해 7골 -5도움을 기록하며 정상급 미드필더로 인정받았다. 올 시즌에도 활약은 계속되고 있다. 미토마는 EPL 7경기에서 3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미토마의 최고 강점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드리블 능력이다. 미토마는 브라이턴과 2025년 6월까지 계약돼 있다. 현재 브라이턴과의 재계약 논의도 활발하다. 5년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 출신인 그의 이적료는 400만 파운드, 약 65억 원에 불과했다. 현재 그의 가치는 5천만 파운드, 약 820억 원을 넘어섰다. 브라이턴이 미토마와 장기 계약에 성공할 경우 이적료는 천정부지로 솟는다. 미토마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미 이적설에 휩싸였다. 아스널, 첼시에 이어 맨시티가 등장했다.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프리시즌 일본 투어 중 미토마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토마가 EPL에 미친 영향력은 엄청났다. 그는 올바른 감독과 함께 올바른 장소에 있었고 그의 지난 시즌은 특별했다고 밝혔다. 맨유도 흔들리는 안토니와 제이든 산초를 대체할 자원이 필요하다. 영국 BBC의 축구 전문가 가스 크룩스는 최근 사실 미토마가 아직도 브라이턴에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맨유에는 비슷한 유형의 제이든 산초와 안토니가 있지만 미토마가 갖춘 자질이나 능력을 본 적이 없다며 난 올드 트래포드가 어려운 무대이고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미토마는 맨유급 선수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는 항상 최신 축구 경기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